마음 근육 키우는 감사. 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다. 상처받으면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몇 시간씩 펑펑 울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이 미워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다. 몇 날 며칠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상처 준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 사람과 상황들이 자꾸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다.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서 상처를 더 자주, 더 크게 받았다. 착한 첫째로 자랐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부모님도 자식으로 인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다.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셨다. 막내 동생이 사춘기 때 방황하면서 온 가족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었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할 말이 없는 가해자 가족이 되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사신 부모님 마음은 어땠으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다. 남동생이 원망스러웠다. 잠깐이라도 함께 있으면 오가는 말로 인해서 큰 싸움이 되고 저주와 온갖 욕설을 서로에게 퍼부었다. 남동생이 있는 집이 지옥 같았다. 모든 게 남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면서 남동생과 헤어지니 더 이상의 아픔이나 상처는 없을 줄 알았다. 순진한 27살 새댁의 착각이었다. 남편과 4년이나 연애했지만 결혼해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았다. 현실에서 느낀 괴리감과 좌절감은 불평, 불만, 원망으로 표출되었다. 남편은 내가 깔끔하고 부지런한 여자인 줄 알았다고 한다. 깔끔과 부지런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준이다. 내 눈에는 집이 깨끗한데 그의 눈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보였다. 내 눈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그의 눈에는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들이 보였다. 주말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일찍 일어나 대청소를 해야 하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 보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준과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시작했다. 상대방이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화가 났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는 각자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틀려서 상대방이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을 계속했다. 남편은 자기 생각과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옳은 거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100이면 10도 못하고 90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지혜롭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나 스스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 반해 남편은 하고 싶은 말 100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나에게 전달했다. 그 말이 다 옳지 않다고 느껴서 반박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만 흘렸다. 평소에는 대부분 본인이 감수하고 이해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편이었지만 한번 폭발하면 가슴속 깊이 남겨두었던 모든 것을 다 꺼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터진 용암 같은 화나 분노는 내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았다. 나는 더는 있을 곳이 없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만 수십 번 떠올렸다. 자기 기준에 맞춰 내가 무조건 틀렸다는 그의 주장에 억울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감당하며 버틸 힘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다. 결혼 전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해야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배우자가 마치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사람처럼 믿고 의지했다. 존재만으로 소중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가족에게 도움 안 되는 내가 더 크게 보였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사라져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현실에서 벗어날 여러 방법을 생각했다.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럭저럭 살아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싫었다. 상처받기 전에 내가 잘하려고 노력했고 갈등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 갈등은 나쁘고 위험하다고 믿었다. 확고한 태도와 공격적인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니 늘 나 자신을 부정해야 했다. 불안하고 불행했다. 그러니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해 보이는 척, 부족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의 무게를 견뎌내느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에너지를 충전은 못하고 계속 소비만 하니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날이 많았다. 그 감정조차도 아무에게나 쏟아붓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이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다. 아이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었다. 이런 내 모습이 어릴 적 엄마가 나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엄마의 힘든 인생이 마치 우리 탓인 양 우리에게 감정을 쏟아부었다. 내 기억 속 엄마는 잘 웃지 않고 화가 난 사람처럼 무뚝뚝할 때가 많았다. 내가 가장 싫었던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는 나 자신이 더욱 원망스러웠다. 이랬던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상처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의 욕구를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존중하고 돌봐주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가 나의 뜻대로 무조건 움직일 필요는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결국 나를 책임지고 내 욕구를 존중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대개 연애할수록 상대방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나를 좋아해.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백날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나를 알아가는 질문을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감사한지,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 하나 둘 알아가게 된다. 나를 관찰하고 만나다 보면 내가 받는 상처도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에 대한 증오나 미움 대신에 그 사람의 미성숙한 면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기게 된다. 감사는 내 안에 사랑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사랑 에너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서서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진 경우, 상처를 입거나 분노를 느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물론 단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먼저 감사를 실천할 때 상대방도 서서히 바뀌는 것이다. 아무리 틀어진 관계더라도 모든 관계 속에는 보석이 숨어 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 보석을 찾아내야 한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보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 분노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다. 라고 붓다가 말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면서 축복해주면 상대방의 감사 에너지를 진동시키게 된다. 기분이 언짢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축복한다. 그것은 마치 사랑의 분위기가 그 상황을 감싸며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도저히 축복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소중한 나를 위해 나 자신을 먼저 충분히 축복한다.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상대방을 향해 축복의 화살을 쏜다. 축복하고 감사할수록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마음 근육도 더 단단해진다.